100년 전부터 사람이 수기로 했던 법인의 회계와 재무조차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화되기 시작했죠. 사람의 판단 하나가 곧 법인의 손실로 직결되다 보니 시스템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작년부터 미국의 상장사에서 중소법인까지도 회계 시스템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었죠. 법인 회계 전반을 시스템화하는 회계 BPO를 도입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구조로 회계 전반을 관리하기 시작한 건데, 그 결과 미국에서는 도입 후 1년 만에 횡령과 같은 회계 사고가 약 80% 가까이 줄었다고 할 정도로 상장사부터 중소법인들까지 회계와 자금 전체를 시스템화한다고 하죠. 오늘의 회계 스토리는 최근 국내에도 중소법인부터 상장사까지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 회계 BPO입니다. 회계 BPO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국내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회계 구조를 아셔야 하는데요. 전통적인 회계 재무 구조는 업무별로 사람을 나눠 처리하는 방식인데, 회계 담당자는 기록하고 재무팀은 자금을 관리하고 경영진과 대표자는 결과를 담당하게 되죠. 하지만 이 방식의 문제는 하나의 숫자만 달라져도 전체 숫자가 달라지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회계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통일성 있는 회계 재무 구조를 가지기 어렵다면 이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이 많아질수록 리스크도 동시에 커진다는 거죠. 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몇백억 원이 사라져도 모를 수 있는. 반면 회계 BPO는 글로벌 회계법인들과 대표자가 회계와 재무 상태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계 BPO를 전문적으로 개발한 해외 회계법인들의 내용을 보면 원가 관리, 예산 관리, 재고자산 조정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을 넘어서 직원에게 맡기기 민감한 전체 직원들, 월급부터 지출 자금 집행까지 모두 시스템화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승인 권한은 모두 대표자에게 있다 보니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다시 말해 기존에 법인 내부에서 직원이 나눠 처리하던 회계 처리, 자금 집행, 관리 과정을 모두 시스템화하고 통합한 뒤 대표자는 승인과 판단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가 바로 회계 BPO라는 것이죠. 실제로 회계 BPO가 있기 전에는 회계나 재무 직원이 법인 전체 자금 상황이나 다른 직원들의 급여 구조까지 알게 되는 것을 포함해서 회계 사고 같은 문제들에 늘 부담이었지만, 이렇게 법인이 가져야 하는 민감했던 문제들도 이제는 리스크로 남겨두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도 해외 회계법인들의 회계 BPO가 최근 한국에도 들어와 주면서 중소법인부터 상장사까지 도입되고 있다 보니 기존 수작업 중심의 회계 구조를 가지고 있던 국내 법인들에게도 회계 구조만큼은 리스크를 줄이고 높은 효율성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죠. 회계 BPO는 단순히 법인의 회계 재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과 리스크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우리 법인을 위해, 그리고 대표자인 나를 위해 회계 BPO라는 선택지는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계 이야기였습니다.